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윈TV 미주 뉴스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객에게 체류 기간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체류 기간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오버스테이,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때 영구적인 미국 입국 금지나 비자 발급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사관은 지난 14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X를 통해 미국에서의 허용된 체류 기간을 단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향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히며 모든 방문자는 이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사관 및 이민 당국은 방문자의 체류 기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비자 소지자 본인이 책임지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11일 비자 소지자가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유학생이나 연구자, 기술 비자 수지자들에게 적용돼 왔던 60일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늘어야 문명을 지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2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능이 높은 인구의 증가가 문명의 지속에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14명의 자녀를 둔 그는 문명 붕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2세를 늘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이 문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 흔히 주장되는 출산 장려주의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머스크는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을 문제 삼으며 제3세계 국가보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더 많은 출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SNS나 인터뷰를 통해 출산율 위기를 언급했고 한국을 대표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구 종말 전까지 자녀를 군단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대리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자 기증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의 한 유명 여성이 연애 목적이 아닌 임신을 위해 정자를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자녀의 지능을 최대화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출산 방식에까지 직접 관여한 정황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세인트 클레어에게 자연 분만은 아이의 두뇌 크기를 제한하지만 제왕 절개는 더 큰 두뇌를 가능하게 한다며 수술을 권유했다고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 구 트위터를 통해 자녀를 낳을 여성들을 직접 물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한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세인트 클레어는 머스크의 관심을 받은 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티파니 퐁 역시 머스크로부터 자녀 출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진 출국하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선 항공편과 일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추방을 이어나갈 것이며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을 촉진하기 위해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갱단과 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행기 티켓과 일부 금액을 포함한 지원금이 불체자들로 하여금 훗날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10,000,000 규모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전문 절도범들이 영화 속 같은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유명 보석상에서 영화 속 장면 같은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인접한 빈 건물에서 드릴로 강화 콘크리트 벽을 뚫고 침입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10,000,000 규모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사우스 브로드웨이 5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석상 업주의 아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 절도단이 비어있는 옆 건물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드릴을 이용해 벽을 뚫고 들어왔고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들은 내부 침입 후 곧바로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매장 안쪽에 2개 대형 금고를 노렸습니다. 업소 측은 한 금고는 드릴 자국이 있었고 다른 금고는 흔적 없이 열려 있었다며 공범 중에는 전문 열쇠 기술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은 약 5에서 6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금고를 여는 데만 3시간 이상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보석상 측은 피해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피해 규모는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석상은 최근 래퍼들과 인플루언서들의 SNS 언급으로 주목을 받아온 곳으로 업주는 연간 1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업주는 제보자에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피해 복구를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 GoFundMe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향후 2년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에어택시 서비스가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에어택시 서비스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요금이 우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항공 모빌리티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은 향후 2년 내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활용한 항공택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교통 혼잡이 극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아처가 개발 중인 항공기는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는 소형 전기 항공기로 최고 시속 150마일, 최대 항속거리 100마일에 달합니다. 현재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상업 운항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요금입니다. 아처는 자사의 에어택시 서비스를 현재의 우버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통기술 전문가들은 가격과 접근성이 에어택시의 대중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요금 수준이 실세 서비스 성공 여부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운영 노선이 제한적이고 요금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아처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발전과 운항 확대에 따라 요금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는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기반 항공기로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그리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처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약 1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명 항공교통이 미래 교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규제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한다면 에어택시는 빠르게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건강을 위해 흰 쌀밥보다는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현미의 비속 검출이 발견되면서 논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흰 쌀밥보다 건강을 위해 현미를 먹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미에 비소가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현미를 먹이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미에서 발견된 비소량이 일반 흰 쌀보다도 24%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비소에 노출되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은 물론 당뇨, 심장병, 그리고 아동 인지 능력 성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흰 쌀보다 덜 정제된 현미에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지만 현미의 바깥쪽에는 더 많은 화학적, 농축 물질이 흡수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밥을 지을 때 쌀을 충분히 헹궈야 하며 밥을 지을 시 물을 충분하게 부을 것, 그리고 식단을 짤 때 현미와 더불어 다양한 곡물을 돌아가면서 조리해 먹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료가 올해 21% 더 오를 예정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료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정보 분석 업체 인서리파이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료가 올해 말까지 21% 인상돼 연평균 $2,9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2,424보다 약 $500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 인상률이 약 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유독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유는 자연재해와 건축비 상승 그리고 연방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팰리세이드 및 이튼 산불은 수만 에이커의 산림과 1만 8천 채 이상의 건물을 태웠으며 UCLA는 이로 인한 총 피해액을 $1,310억, 보험 손실만 $450억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인 페어플랜도 이번 화재로 $40억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관세 정책 역시 보험료 인상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목재,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곧 주택 재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택 건설 자재의 약 10%가 수입품이며 목재의 30%는 캐나다산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 자재 비용이 최대 $40억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장 점유율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 2월 주정부의 보험료 22% 인상을 요청했으며 보험료 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상 정당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산불 관련 보험금으로만 약 $27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주택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루이지애나이며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하와이, 미네소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